안녕하세요. 예, 제 고민은 술이 절제가 안 돼서 고민인데요. 술이요? 예, 예. 술은 저도 좋아하는데. 예. 스님, 저는 술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술 얘기가 나오니까 끼어드시네.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술은 술이 한 방울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피해를 좀 줍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술로 인해서 이제 애들 엄마하고 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이제 술을 끊어보겠다 마음을 먹고 네. 알코올 억제제 처방도 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술을 끊기 위해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네. 약을 먹으면서 또 술을 마신 또 저를 발견하게 그거는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끊자. 그래서 약을 끊고 또 술을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100일이라도 끊어보자. 네. 그래서 100일을 딱 끊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추석 명절이었는데 맥주 한 잔 가볍게 한다는 게 그만 이제 그 뒤로는 1년 동안 안 마신 술을 다 마시게 한 되더라고요. 번에. 예.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제 가게까지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꺾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건 자기가 무의식 세계에서 먹어도 된다 하는 게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못 넘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으려면 전기 충격기를 사와서 술을 내가 먹으면 한 번씩 찔러서 한번 까무라치고 이렇게 한 5번 내지 10번만 하면 이렇게 몸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아, 이거는 천하가 다 먹어도 내 몸에는 내 체질에는 독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술 자체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근데 음식 중에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좋은데 술을 먹고 취기에 이른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나쁘다보다도 어리석다.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 때린다든지 뺏는다든지 추행을 한다 해서 남에게 손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제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행동은 도에 지나치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자의 얘기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센터 치료도 그러니까 안 되는지 병에 들어가거든요. 안타깝군요. 예. 그 병에 들어가면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100일 100일이 안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그게 잘 안 마음으로-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먹고 또 행패 피우고 먹고 행패 피우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죠. 뭐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뭐 그 독을 잡고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죽든지 안 죽으려면 이제 그런 더 센 강한 자극을 줘서 자기를 보호하든지 그런 길밖에 없을 거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자분은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좀 평상시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스님. 근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 맛있는 음식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냥 꼭 먹어야 되고 딱 자려고 누우면 이 앞에서 이렇게 치킨 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도 왔다 갔다 하고 아이스크림 뭐 이게 매일매일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문제는 생각했으면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날 못 먹으면 그 다음 날에도 꼭 먹어줘야지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먹고 나서 속 쓰려서 막 이런 때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 먹고 좀 아프면 되지 뭐.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요. 그건 산에 오르고 싶은데 다리 아프다 그러면 그래도 오르고 싶으면 다리 아파도 올라가는 거고 다리가 많이 아프면 오고 싶더라도 내려오는 거고 먹고 싶은 것보다 배가 더 아프면 결국 멈추게 되는 거고 배가 아프지만 먹고 싶은 게 더 강하면 먹게 되는 거고.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저는 먹고 싶다 해서 다 먹고 사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네, 그냥 드시면 돼요. 그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죄는 아니지만은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 행동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 앞으로는 1,000원짜리 먹을 때마다 10%, 100원은 떼서 돼지 저금통에 넣고 10,000원짜리 먹을 때마다 1,000원은 내서 그거를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좀 죄의식이 좀 덜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영양도 보충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내가 미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는 못 주더라도 10%는 내가 나눠 가지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좋겠어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제게 고민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간혹 급격하게 노쇠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참 낯설어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계신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에 우리 나중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세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뭐 죽음이란 건 없어요. 편안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늙는 과정을 하나의 뭐 삶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늙는데 자꾸 늙는 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늙어서 자꾸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상, 즉 봄에 꽃 피고 잎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근데 가을에 낙엽을 보고 자꾸 쓸쓸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리지 자연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요양사하기 힘들죠. 그런 과정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 보면 이제 배우는 게 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은 편안하게 늙음을 보내고 그걸 막 못 받아들이는 분은 인생을 괴롭게 보내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은 이것을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니까 괴롭구나. 그러니까 괴로워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스르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면 조금의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큰 아픔이죠. 네. 그러나 부모한테는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좀 병원에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좋지만 부모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모든 노인들은 저한테 스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살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럼 제가 야단을 치죠. 그 할머니 너무 욕심 많아. 자기 잠자듯이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할 만큼 해서 마음에서 아이고 이렇게 사시느니만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때 돌아가셔야 된다. 그때 눈물 찔끔 나오고 그다음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을 떼는 거거든요.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그래야 돼? 3년. 3년은 아파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3년이나 어떻게 아파 누워 있느냐? 그러면 제가 요즘 애들은 효자라서 3개월만 아파도 정을 떼줘요. 그러니까 3개월만 아프면 돼. 그러니까 죽는 거를 편안해 죽어야 되겠다가 안 아프다 죽어야 되겠다, 아프다 죽어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자는 살아있을 때도 아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지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사랑했다고 말 안 한 거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또 내 생각만 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또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운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못한 거,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아빠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 계실 때도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 아닐까요? 자기가 정말 이 아빠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리든지 한 번 방문을 해드리든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그 생각 만 번 하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 남편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를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면, 배움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아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곁에 있는 사람을 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이런 거구나. 영원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홀히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 남편, 다른 분에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빠가 나에게 참 큰 선물을 줬다. 인생의 이 소중한 선물을 줬구나.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돼요.
중학교 2학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양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아, 요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나요? 한 8시쯤에 일어나요. 8시는 학교를 어떻게 가요? 9시에 학교 시작해가지고 학교 옆에 집이 있어요? 아니요.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어떻게 가?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맨날 지각이요? 지각은 안 하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되죠. 자기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해야 일어나지나 일어나야 일어나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일어나야지 하는 거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어요. 일어나야지를 10번 외치면 일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거요. 그럼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안 일어나는 걸까? 누워는 있고 싶은데 또 막상 일어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지 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처럼 공부해야지 해야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를 해야 그래. 자기는 누웠어. 일어나야지 하고 내 누워 있듯이 공부해야지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하기 싫으면. 근데 그럼 대학을 안 갈 생각이에요? 아니요. 공부하기 싫으면 대학을 안 가면 되지.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가 버리면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질문자가 꼭 대학을 가야 된다면 공부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을 내서. 그래. 이렇게 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딱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요? 김재희요. 아, 제이 친구. 어떻게 왔어요, 여기? 그냥 따라서 왔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혹시 고민 있으면 스님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네, 뭔데요? 비밀. 귀엽다. 비밀이에요. 고민은 비밀일 수 있어요. 그쵸, 스님? 네. 그래도 하나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넌 대체 누구야? 도깨비 신비라고 한다. 정말 궁금해요? 네, 귀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두운 데 가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밝은 데 가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두려울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귀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XX. 싶어요? 귀신 세상에 진짜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귀신을 안 만나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항상 마음을 밝게 가지면 귀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안 만나게 되니까.
알았죠?